무법부 추미애가 막장 소설을 쓴다. 와, 정말 어저께 제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추미애, 이게 뭐 인터넷에 저는 이제 추미애가 이제 법사위가 추미애가 말하자면 막말을 해갖고 아수라장이 됐다, 뒤집어 엎어졌다, 그 다음에 완전히 막장이 됐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미애 이제 그 방송분을 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윤의원이 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거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추미애 아들이 즉 무단 타령을 했고, 그 무단 타령을 막기 위해서 그 내부반에도 없던 사람이 막 와가지고, 이 말하자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걸 무마시킨 거,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른바 증언을 해주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무단 타령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 이런 말하자면은 제보자들, 그리고 증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증언을 한 사람이 2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과 같은 조폭 정권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해도 너무했던 거죠.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근데 추미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징징 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얼굴 누가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정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 영상이라도 띄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무반에서 더구나 맨날 반민을 외치면서 아들은 또 카투사를 보냈는데, 그날 무단 타령을 했고 거기에서 상사가 물었던 거죠. 지금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집에 있으면 안 되래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이틀을 개기다가 정말 그러고 들어온 겁니다.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내무반에서 내가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건 빼박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가 질문을 하는 도중에 마이크로 뭐라고 하면은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똑똑히 들립니다. 이거는요, 동네에 무슨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뭐 시정 잡배 아저씨 아줌마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막 소설 쓰시네 요도 아니고 소설 쓰시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같은 걸 질문을 하라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의 가족의 문제도 여러분 당연히 국정입니다. 근데 정말 이 추미애의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추미애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도 어쨌든 5선을 했고요. 국회에서 이 국회 밥을 말하자면 20년을 먹은 정말 국회 귀신이 돼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도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의원들을 추미애가 본 적이 있겠는가? 추미애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윤호중이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도 등신이에요. 법사위원인 윤호중이도 원래 등신이긴 했습니다. 근데 윤호중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요즘 보면은요 하도 망나니들이 많으니까 이 김상희도 이소영이가 대정부 질의는 안 하고 막 미통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대니까 대정부 질의하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추미애에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호중이도 이제 정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까지 역대 장관들은 여러분 다 사과합니다. 다 사과를 하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미애는 나 사과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윤호준이가 딱 정회를 하고, 장관 그러면 안 된다고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누가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저께 윤호준이는 추미애가 사과 못한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말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은요 중립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근데 저는 추미애 막말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또 뭐 질문 같은 걸 하세요. 질문 같은 걸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 정말 정석진님께서 추미애는 계속 아들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열받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은 한 이 미통당은요. 진짜 법사위를요. 아들로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곽상도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이 화력이 좋은 의원들로 그냥 싹 사보임을 해가지고요.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문제라는 거, 이 자식 문제, 그래도 제일 약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추미애의 자식 문제는 이건 말이 다른 겁니다. 추미애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타령에 대해서 막은 거예요. 그걸 무마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뭐 미국 아니라 뭐 저기 뭐 인도네시아건 뭐 터키건 간에 이러면은요. 법무부 장관 고만둘 사안입니다. 옛날에 르노라는 미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멕시코에서 온 히스패닉 가정부를 고용을 해갖고 이것이 불법이 돼갖고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를 했어요. 여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추미애의 이 타령을 막고 더구나 이 국방부에 이 말하자면은 상사를 동원해갖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 상태고요. 권력남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스패닉 가정부를 고용했던 르노 법무장관 후보자에 비하면 이 추미애의 죄는요. 중차대한 겁니다. 추미애는 구속감도 될 수 있어요. 미국 같으면은요. 더구나 자기가 당대표했을 때 권력남용을 했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미통당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추미애가 열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미애는 이렇게 이 추미애의 뇌피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추미애는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는요. 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구태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딸 결혼식 한다고 이 당대표였을 때 아예 상임위에 출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의원끼리 사돈을 맺어도 조용히 하고 작은 스몰 웨딩, 작은 결혼식 하고 조용히 치르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다 그냥 척척장 돌리고 이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청첩장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화환은 사양한다고 했어요. 아니 화환을 사양할 게 아니라 부조금을 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조금은 그대로 받고 꽃은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 필요 없고 이 쩐이 최고야. 너무나 속물스럽고 너무나 세속스럽게. 그러니까 자기 딸, 자식,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는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미통당에서는 계속 추미애의 아들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은 물고 늘어질 최대한의 명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수많은 군대를 보낸 많은 어머니들이 정말 혀를 깨물고 부르르 떨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그렇게 아프고 뭐 다쳤는데도 군대에 탈영병 될까봐 보냈던 그 다음에 어디 정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도 다 그거를 군대로 드물드물해서 보냈던 아주 수많은 애달픈 사연이 있는데 추미애는 오히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걸 덮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자격 없습니다. 우리 써니림 동지님께서 추미애가 보통 비상식이 아니던데요. 미통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무식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무식에는 무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추미애를 약 올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살살 추미애가 더 열폭할 때마다 실실 웃으면서 추장관 그렇게 열받지 마시고 어저께 윤환홍 의원은 너무 이제 추미애가 막가파로 나오니까 눈에 그냥 그 노기가 띄었더라고요. 근데 추미애는 아주 능글능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얘기하면 아니, 따님 결혼식도 그때 화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조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부조를 안 했는데 혹시 그거 화가 나셔서 지금 이렇게 뭐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겁니까?
추장관, 그때 저 부조 안 했어요. 제가 화환만 보내려고 했는데 화환은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 다음에 뭐 소설을 쓰시네 했는데, 이게 소설을 쓰시네 요까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설을 쓰시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추미애를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여러분. 추미애는요, 한마디로 단세포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국회에서 추미애를 겪어서 압니다. 단세포고, 그 다음에 외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차명진이, 느글느글한 차명진이니까 아주 추미애를 잘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차명진이 그 법사위에 있으면은, 누나 그러지 말어, 나랑 옛날에 아무도 밥 안 먹어줄 때 같이 밥 먹으러 갔잖아, 뭐 이러면서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추미애를 아주 능글능글하게 다루면 추미애는 열폭해갖고 자기 이렇게 자빠집니다. 거품 물고요. 그래서 추미애를 거품 물게 하는 게 바로 이 추미애 다루기의 1번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를 이렇게 보니까요, 약간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혹시 정신과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추미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신과 약을 타와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조울증이에요. 어떤 때 확 이러다가 확 이러고, 그 다음에 요즘은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매 환자가 초기에서 약간 중기로 들어가면은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나이에 얼마든지 치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하는 걸 보면은 20년 동안 자기가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의 상식과 국회의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기억을 상실하는 것도 치매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가 조기 치매거나 아니면 조증 환자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